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CPI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뉴욕 증시 상승을 이끌었던 가장 큰 요인이 바로 테슬라가 아닐까 싶은데요. 모건 스탠리 쪽에서 투자 의견도 올렸고 목표 주가를 $400까지 무려 상향 조정을 하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간밤에 10% 정도 폭등했습니다. 그 폭등의 영향으로 나스닥이 1% 이상 올라주었고요. 다우나 S&P 500은 조금 잠잠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모두 상승권역의 흐름으로 끝이 났는데 오늘 우리 장에 어떤 반영이 될 것인가 기대하면서 내용들 같이 들여다보시죠. 자, 어제 장이 어땠는지 확인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어제는 우리 장에서 코스닥은 빠졌고요. 코스피는 올라선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계감이 조금 강했던 흐름이 나온 어제였죠. 일단 코스피 먼저 보시죠. 5일 만에 반등이 나왔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12거래일 만에 함께 매수하는 흐름 확인이 됐습니다. 0.3% 정도 오른 채 거래를 마쳤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같이 올라간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반면에 코스닥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부진으로 인해서 결국엔 떨어진 채 거래 마쳤습니다. 2차 전지 종목들이 힘을 내지 못하고 있고 다른 쪽은 그래도 온기가 좀 있다 보니까 상승 종목 비중은 코스닥 내에서 50%가 넘어갔습니다. 지수는 소폭 떨어졌죠. 시장에서는 여전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90를 넘길지 아닐지,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4.3을 넘길지 아닐지, 그리고 이번 주 중반에 있을 미국의 CPI에 대한 경계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다가 이제 추석 연휴도 있고 여러 가지 굵직한 일정 등이 남아있다 보니까 공격적인 수급 베팅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제 거래대금 자체가 조금 한정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 그 적은 거래대금 내에서 테마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섹터가 굉장히 강하게 치고 나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장이 연출되고 있죠. 거기에 2차 전지도 힘을 쓰지 못하고 있고요. 어제 에코프로가 100만 원 아래에서 움직임을 계속 이어갔다라는 것은 시장의 지수에는 조금 부담스럽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테마가 여기저기서 분출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계속 좀 치고 나가고 있는 로봇 등이 있긴 합니다만 변동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어제장 루닉과 레인보우 로보틱스, 의료 AI와 로봇의 대장입니다. 이들이 어제 10% 이상씩 올라가다가 그 상승분을 다 토해내는 흐름이 있었거든요. 어느 정도의 변동성, 대장에서 나온 것은 다른 종목으로의 흔들림이 있을 수 있다라는 여지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 조금 주의하면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자, 반면에 중국은 기대치가 많이 낮아져 있다 보니까 지표가 예상치에 부합만 해도 와우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흐름은 조금 나아졌어요. 그리고 어제 국내에서 시진핑 연내 방한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 번졌죠. 그래서 중국 소비단에서 보톡스 관련한 종목들 혹은 FNF, 마녀공장과 같은 화장품, 섬유 의복 등에서 주가가 강하게 반응하기도 했습니다. 자, 전체적인 시장 궤에서는 주도주 역할을 해줄 덩어리들 중에서 2차 전지와 반도체는 여전히 큰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이오 쪽은 계속해서 좀 힘을 써주고 있죠. 어제도 코덱스 바이오가 2% 이상 올랐고요. 대형 제약사, 그리고 비만 당뇨 업체들, 그리고 전통 바이오까지 같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제약 바이오 쪽은 지금 기관 수급이 꽤 강하게 유입되고 있고요. 빈집입니다. 수급적으로. 그래서 모멘텀을 8월경부터 해서 받고 있고요. 학회 일정이 있죠. 잠시 후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자세한 브리핑 도와드릴 거고요. AI 로봇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수급이 꽤 많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메타가 새로운 AI를 개발 중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어제 AI 소프트웨어 쪽도 같이 강세를 나타냈고요. AI 서밋 일정이 이번 주에 2건이나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정도 있다 보니까 어제 움직임을 보였네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료, AI, 로봇 이런 쪽에서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어제 두산과 로봇주들
장 출발할 때 강하게 신고가 기록하면서 출발을 했었죠. 하지만 두산의 상한가가 풀렸고 다른 로봇주들 빠르게 상승폭을 반납하는 일부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많은 종목들이 로봇주가 올라가긴 했는데요. 장중 변동이 심했다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제약바이오 쪽은 유한양행, 알테오젠, 그 밖에 전통 바이오 종목들 강세였습니다. 어제 이제 일정 부분에서 산업뉴스 쪽에서 유한양행과 이제 오스코텍에 대해서 관심 둘 만한 뉴스가 있다 이렇게 살폈었는데 반응을 보여주기도 했죠. 미용기기나 전력기기도 괜찮았고요. AI, 건설기계 쪽도 강세였습니다. 건설기계 쪽은 재건과 네옴시티 이슈가 같이 있었어요. 이건 역시 어제 산업뉴스에서 체크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주항공과 보험. 얼마 전 수정앵커가 배당 메리트 이야기하면서 보험주 브리핑을 해줬었는데요. 그 이후로 계속 보험 쪽의 시세도 괜찮습니다. 역시나 배당 매력도가 부각되면서요. 어제 하나생명 급등하기도 했죠. 자, 빠진 쪽은 2차전지, 리튬입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올랐으나 다른 쪽에서 조금 밀려났어요. 그래도 장 막판에 HBM 관련한 일부 종목들 반등하는 흐름 확인이 됐습니다. 자, 어제장이었고요. 자, 집안을 보면 시장에 관심이 보인다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는데 상반기 집안은 뭐 에코프로 집안 그리고 포스코 집안이 굉장히 좋았었죠. 최근 들어서는 두산가와 HD 현대가가 조금 부상하고 있습니다. 어제장에 두산이 붙은 업체들 주가 강세였고요. HD 현대가도 주가 강세였습니다. 각각의 지주사들 주가도 너무나 좋은 시세를 보여줬죠. 커버 가능한 섹터가 시장의 관심권역에 최근 많이 들어온 섹터들입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이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전력 쪽, 유가에서는 HD 현대가 갖고 있는 오일뱅크 그리고 조선사들, 인프라코어나 밥캣 같은 경우는 기계를 커버하고요. 두산과 HD 현대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일정도 있고 그러다 보니 로봇주까지 커버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관심이 쏠려 있는 섹터들이 이 그룹사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좀 더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두산과 HD 현대 지주사는 뭐 여러 가지 모멘텀이 섞여 있습니다만 박스권 내에서는 지주사도 꽤 좋은 선택지라는 점에서도 매력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두산과 HD 현대가의 흐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전력 쪽에서 어제 동반 강세가 나타났죠. HD 현대일렉트릭을 필두로 해서 효성중공업, 일진전기, 재룡전기, 서전기전 전반적인 전력 쪽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바클레이즈 측에서 전기화는 메가테마다라는 이야기가 한 이틀 전에 흘러나왔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기 전력망은 중요한 전기화 그리고 에너지 전환이다. 증가하는 전력 수요 그리고 극한 날씨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결국 전력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25년 이상인 송전선 혹은 변압기가 70%인데 이게 다 교체가 돼야 된다. 라는 얘기죠. 저희 이제 변압기 관련해서 송전망 시스템에 대해서는 정말 오랫동안 브리핑을 해왔는데 그 내용을 어찌 보면 추각해 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브리핑하면서 광산협회 청바지 판매에 빗댔었죠. 결국에는 신재생이건 전기차건 이쪽이 성장하려면 어쩔 수 없이 전력망이 갖춰져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메가테마다라는 것에 바클레이즈 역시나 긍정의 의견을 낸 거죠. 대표적인 전력 인프라 업체 중 하나입니다. 퀀타 서비스가 IR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42년까지 전체적인 송전선로 재배치하는데 무려 320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미국 내에서. 그렇다면 꽤나 큰 테마가 형성돼 있다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자, 전력 쪽 얘기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으니 추가적인 이슈 나오면 확인해 가겠습니다. 자, 이제 수요일 밤이면 CPI가 발표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조금 대기 모드에 들어가 있는데 기저효과가 어느 정도 끝이 나서 7월부터 해서 조금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죠. 8월 예상도 꽤 높은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8월 클리블랜드 연은의 전망치이고요. 하지만 시장은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인지가 되어 있고 9월
9월부터는 또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봐야겠습니다. 주요 IB 전망으로 봤을 때는 3.6이 조금 더 우세하고요. 3.7 역시나 목소리는 꽤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그 세부 안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나오는 대로 추적해 가겠습니다. 자, 글로벌 원샷입니다. 뉴욕장 모두 다 3대 지수 올랐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스닥은 1% 이상 상승했습니다. 오늘 빅테크가 굉장히 좋은 탄력을 보여줬기 때문이죠. 테슬라 이야기가 가장 돋보였습니다. 10% 이상 급등. 이 부분 잠시 후에 살필게요. 도조 슈퍼컴퓨터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됐고요. 퀄컴 같은 경우도 4%나 올랐습니다. 애플에게 2026년까지 5G 모뎀 칩을 계속 공급한다라는 거였죠. 원래 애플이 자체 조달할 여지가 더 컸었는데 이 기간이 어느 정도 공급하는 기간이 더 연장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자체 조달을 하게 된다면 퀄컴 매출 13조 정도 손실을 본다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요. 어느 정도 호재로 해석이 됐는지 느껴집니다. 자, 테슬라, 퀄컴 그리고 메타도 3% 이상 올랐죠. 메타가 계속 AI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AI 시스템 개발하고 있다. 내년 내놓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3% 이상 올랐죠. 이렇게 빅테크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단연 나스닥이 돋보이는 흐름 나타냈고요. 자, 뉴욕 연은에서 내놓고 있는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 혹은 중기 기대 인플레이션 모두 다 소폭 올라갔습니다. 인플레 압박은 조금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드만삭스가 더 이상 금리가 높다라는 게 기술주에 부담이 되지 않는다라고 코멘트했습니다. 1999년 나스닥 버블 당시에도 금리가 7% 갔는데 증시 랠리는 계속 됐다라는 것을 얘기했죠. 높아진 금리가 기술주를 막지 못한다라는 코멘트. 그 덕일까요? 오늘 힘을 좀 더 냈습니다. 자, 테슬라는 도조 컴퓨팅 이슈 외에도 8월에 중국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30% 가까이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자, 이번 주 목요일부터 나스닥에서 거래가 될 겁니다. ARM IPO 청약이 너무 인기가 좋아서 조기 종료됐다라는 소식도 있네요. 어제 ARM 관련해서 만약에 본다면 텔레칩스 이런 종목들 좀 관심권역에 두자 살폈었는데 텔레칩스가 어제 8% 오르긴 했습니다. 자, CPI, PPI, 소매 판매, 소비자 심리 지수 이번 주 발표될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염두에 두고 보시길 바랍니다. 자, 시세적으로 봤을 때는 명확합니다. 그냥 빅테크가 좋았구나. 테슬라와 함께 니콜라 등 전기차도 좀 괜찮은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물론 테슬라는 오늘 올라간 것은 전기차 이슈는 아니라는 점이죠. 테슬라 올라간 것은 결국 도조 컴퓨터입니다. 도조 컴퓨터가 뭔지부터 살짝 살피죠. 많이들 그동안 얘기해 왔었는데요. 차량의 비디오 데이터를 처리하도록 설계된 테슬라의 맞춤형 슈퍼컴퓨터 플랫폼입니다. 한마디로 테슬라 차량에 카메라가 돌아다니면서 5만 가지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완전 자율주행에 쓸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처리하는 슈퍼컴퓨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론 머스크는 이 도조 슈퍼컴퓨터 뭘 꿈꾸고 있을까요? 자율주행이 1번이고요. 그 이후에는 그걸로 인한 거대 언어 모델 혹은 신약 개발까지 하겠다. 이런 얘기를 내놨던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 10% 오른 이유는 이거죠. 모건 스탠리 측에서 도조의 슈퍼컴퓨터가 결국 로보택시나 혹은 완전 자율주행 플랫폼 이것을 더 가속화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테슬라의 시장 가치에 그것으로 인한 가치가 664조 더 추가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400로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죠. 아마존이 클라우드 서비스인 AWS를 운영하면서 그것이 아마존 영업이익의 70%를 담당하는데 지금 앞으로 이 도조 컴퓨터가 테슬라 영업이익의 60% 이상을 담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자동차 회사인데 슈퍼컴퓨터가 거기서 파생되는 이익이 60%를 담당한다? 한마디로 모건 스탠리는 AI 회사다, 테슬라는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것에 대한 평가를 지금부터 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 부분은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저희 7월경부터 계속해서 브리핑을 해왔던 내용이죠. 장기적으로
테슬라는 결국 도조로 AI 학습을 시키고 완전 자율주행 라이센싱을 따가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 첫 시작이 충전으로 데이터를 모은다라는 거였죠. 자, 다른 업체들이 테슬라 충전 플랫폼에 와서 충전을 한다라는 것은 거기서 테슬라는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들에게 너네 배터리 좀 더 오래 가게 하려면 이런 솔루션이 필요할 걸, 이렇게 또 솔루션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여러 가지 사업 모델을 추가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의 궁극의 목적은 결국 자율주행이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테슬라가 그리는 장기 그림이고요. 이거 빨리 진행될 거다라는 얘기는 수년 전부터 나왔었습니다. 자, 완전 자율주행에 한 발 더 다가가는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데 8월 30일경에 결국 테슬라의 슈퍼컴 얘기가 이슈가 됐었죠. 그때 당시에도 로보택시나 소프트웨어 판매가 주력이다라는 점을 살폈었고요. 이 이슈가 나오면서 쉬고 있었던 현대 오토에버가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8월경부터거든요. 현대 오토에버는 어제장에서도 강한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해왔었는데요. 현대차는 레벨 3 올해 안에 상용화하겠다. 정부는 레벨 4 그리고 테슬라는 레벨 5까지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죠. 시간은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빅테크는 모두 다 이 자율주행에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점을 살폈던 바 있습니다. 자, 그럼 자율주행 종목들은요. 계속해서 저희가 뭐 상장 폐지가 된다던가 혹은 이름이 바뀐다던가 하는 기업들을 같이 업데이트 해나가고 있는데요. 8월 30일에 정리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쪽에는 당연 현대 오토에버가 지금 좀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데 꽤 많이 단기간에 올랐기 때문에 더 갈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조금 수급이 이동하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더블 모멘텀 갖고 있는 게 텔레칩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ARM 상장 관련한 종목이기도 하고요. 지금 자동차 업체들의 SDV 전환의 수혜주로도 여겨집니다. 자율주행 쪽의 종목으로도 여겨지기 때문에 어제장 시세를 냈는데 더 갈지 지켜보시죠. 자, 어제 테슬라의 이 슈퍼컴퓨터 얘기가 나오면서 시간 외에서부터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상한가 마감이 됐고요. 이노시뮬레이션, 라닉스, DY 등의 종목이 시간 외에서 이미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자율주행 혹은 양자 컴퓨터 어디로 관심을 두게 될지 지켜보시죠. 자, 이번 주는 계속 연준위원회 블랙아웃 기간이고요. 일정으로 본다면 오늘은 이겁니다. 삼성 SDS 서밋 개최 있습니다. AI 쪽 이슈고요. 그리고 애플의 아이폰 시리즈 신작 공개 임박했죠. 오늘 종목으로 봤을 때는 이 현대모백스 32% 물량이 보호예수 해제되는 날입니다. 어느 정도 변동의 여지가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주 ARM 이슈 그리고 결국 ARM은 목요일 나스닥에 이제 상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 소비 모멘텀도 일단은 살아있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밖에 산업 뉴스입니다. 히토류 이야기 계속 들려오고 있고요. HBM 뉴스가 HBM이 여전히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쪽이 시세를 줄지 좀 보시고요. 당뇨약 공급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뇨약이 한 달 정도 수급 차질이 있을 거다라는 목소리가 나와요. 시간외에서 인벤티지랩, 일동제약 등의 종목들이 시세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러시아가 한국이 우크라와 친해지는 것에 대한 견제를 합니다. 너네가 무기나 군사장비 지원하면 우리랑 관계 깨질 거야. 이런 코멘트를 던졌습니다. 갈등이 고조될 경우 에너지 쪽에 대한 우려감 등장할 수 있다는 점 체크하시죠. 자, 이렇게 산업 뉴스까지 점검해봤고요. 이제 섹터로 좀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오늘 저희가 다루기 참 어려운 분야 좀 건드려 주셨다고요. 네. 깊게 다루기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굵직한 틀 안에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반도체나 2차 전지가 좀 쉬어갈 때 이제 헬스케어가 새로운 주도주로 부상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한 브리핑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헬스케어 쪽이 지금 뜨고 있는 상황인데 이슈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세계 폐암학회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한 상황이고요. 의료 AI 산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나 비만 같이 질병 치료제 관련해서 임상 승인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9월 1일부터 9월 11일 어제까지 KRX 헬스케어 지수가 3.4%가량 올라가면서 코스피 지수가 약보합 정도를 나타냈던 것 대비해서 시장 대비해서도 괜찮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약바이오 대표주들, 시가총액 상위주들도 흐름이 괜찮고요. 무엇보다 지금 시장에서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호재가 담겨있는 종목들이 강한 흐름을 나타냅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어제 10% 가까이 올라갔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1%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진만쌤이 지난주에 얘기 주셨던 두 종목이죠. 한올바이오파마가 11%, 레고캠바이오가 8% 정도의 좋은 수익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이 종목들도 오늘 AS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차바이오텍이 24%나 올랐다라는 부분들 눈에 띕니다. 증권가에서는 지금 수급 자체가 코스닥 시장에 있는 헬스케어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연초 이후에 수익률의 갭 메우기 장세가 연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쪽은 아무래도 지금 미중 간의 마찰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쪽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 부분에서 지켜볼 수 있는 하나의 투자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회 일정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하반기만 보더라도요. 이 속에서 지금 하반기에 임상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는 쪽들 많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통 바이오 관련주들도 다시 한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세계 폐암학회고요. 여기서 이제 유한양행이나 한미약품 같은 전통 바이오주들 그리고 루닛이나 보로노이 같은 쪽도 주목할 수가 있겠죠. 또 10월에도 유럽의 당뇨병 학회나 유럽 종양학회, 엑스모, 그리고 알츠하이머 임상학회, 11월에도 면역항암학회, 12월에 혈액학회까지 정말 많은 일정들이 있으니까요. 관련주들 꼼꼼하게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도 유한양행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아스트라제네카 쪽에서 3세대 폐암 표적 항암제인 타그리소와 황암 화학요법 병용을 해서 이번에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 폐암 환자의 무진행 생존 기간을 약 9개월 정도 연장하는 그러한 또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좀 맞설 수 있는 게 바로 얀센과 유한양행의 이 각각의 표적 항암제 병용 요법이 될 텐데요. 이 부분에서 아무래도 타그리소의 단독 요법과 직접 비교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지금 마리포사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건 이제 10월에 있을 에스모에서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만약에 유한양행 쪽, 이 얀센과 유한양행 쪽이 더 이제 능가하는 결과물을 나타내게 된다면 이 3세대 표적 항암제 경쟁에서 또 이길 수 있다. 앞으로 또 긍정적인 전망까지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과연 이 3세대 표적 항암제 경쟁에서 누가 승자가 될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한양행이 기대감의 주가가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또 언론에 따르면 HK 이노엔이나 동아 ST 같은 쪽에서도 차세대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전자 치료제 관련해서는 시장의 규모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요. 관련해서 여러 기업들이 애쓰고 있는 것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0월에 유럽 종양학회가 다가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앞서 얘기 드렸던 유한양행뿐만 아니라 오스코텍이나 ABL 바이오, GI 이노베이션, 그리고 신라젠 등등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속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까지 함께 좀 보면서 대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그런 가운데서도 전통 바이오 이외에 계속해서 이제 테마주들이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민영 앵커도 얘기를 주셨지만 비만 치료제라던가 당뇨병 치료제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계속 뜨고 있는 상황이죠.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일라일릴리나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 연초 대비해서 각각 60%, 40% 이상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도 지금 2028년까지 연평균으로 봤을 때 거의 40% 가까이 상승할 것으로 좀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주들이 어제 장에서 또 한 번 시세를 냈습니다. 펩트론도 10% 가까이 올라갔고요. 일동제약이나 동아 ST나 올릭스 같은 종목들이 좀 밀리긴 했지만 시간 외 거래에서 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한 번 더 주목을 받는 모습이 확인됐거든요. 이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인벤티지를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좀 꺾이지 않는 것으로 봤을 때 이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도 전략 챙겨가겠습니다.
거기다가 의료 AI 산업도 여전히 시장에서 계속해서 뜨는 쪽으로 분류가 되고 있죠. 최근에도 이 상승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루닉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렇게 좀 유망한 검진 과정에서 AI가 의료진을 대체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에 게재하기도 했고요. 인텔의 랩도 역시나 머신러닝과 AI를 접목한 기술로 작년에 또 좋은 연구 성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도 이렇게 AI를 활용해서 암을 식별하는데 이제 열심히 또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료 AI 쪽도 한번 볼 수가 있겠는데요. 루닉 같은 경우 어제도 장중에 신고가를 새롭게 쓰기도 했습니다. 거의 28만 원 가까이 갔었고 드림 CIS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임상 성공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의료 AI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나오면서 상한가로 거래 마치기도 했습니다. 이쪽도 여전히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고요. 이 제약 바이오주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모멘텀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학회 일정부터 지금 보신 것처럼 테마적인 이슈들 그리고 개별 모멘텀 호재까지 남아있는 상황에서 제약 바이오가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을지 그렇다면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갈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제약바이오 최근의 시세대로 더 연출이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잠시 후 전략 나눌 거고요. 자, 또 저희 어찌 보면 좀 지겨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KB 하이난 연구원의 보고서 내용 하나 좀 더 업데이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9월 달 시작할 때였죠. 새로운 인덱스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하면서 투자의 시대는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렸던 바 있었습니다. 짧게 요약을 한다면 캐펙스 투자가 증가하는 그동안 그로 인한 투자 아이디어를 계속 냈었다면 이제 R&D가 증가하는 장기 효과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였고요. R&D 예산 기준, 미국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인 달파의 예산으로 놓고 봤을 때 올해는 반도체 후공정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에서 크게 늘어난 쪽은 우주항공이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죠. 미국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 이 달파 같은 경우는 기술 패권 경쟁의 산물인 집단 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그들이 2017년 전후로 예산이 증가했었는데 이 시기 경부터 해서 G2 갈등이 본격화됐다라는 거죠. 결국 패권 경쟁 속에서 이들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방향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올해는 후공정 패키지였으나 내년에는 우주항공 쪽의 예산이 더 커졌다라는 점을 언급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주항공에 대해서 미리미리 조금 공부를 해보자라는 뉘앙스를 이때 이미 풍겼던 거죠. 한국 정부 정책 모멘텀도 지금 우주항공청 설립이 추진되고 있고 우주항공 특별법이 이제 제도가 마련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내년도 국내 예산안에서도 우주항공 분야의 신규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주항공에 대해서도 슬슬 좀 관심을 가져볼까라는 시각 등도 등장을 했고요. 어제장에서는 일부 종목들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인텔리안테크 2%, 세트레가이 5%,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5%, 하나 시스템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도 비교적 강세 흐름 보이기도 했네요. 우주항공 관련한 기업들에 대해서 연초 3월경에 정리했던 내용인데요. 발사체 혹은 위성 기반 서비스, 부품 장비, 통합 항공 우주 이렇게 해서 나눴던 바가 있습니다. 이게 국내고요. 이제 해외 업체들 넣어본 건데요. 어느 쪽에 관심을 둬야 될지 우주항공 종목들에 대한 전략도 체크하겠습니다. KB라던가 다른 증권사에서는 인텔리안테크에 꽤 많이 힘을 주고 있는데 진만쌤도 동의하시는지 전략 챙겨가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가시죠. 시장에 대한 전략 진문쌤과 나눠갑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궁금하고요. 밤사이
테슬라의 10% 급등, 도조 컴퓨터, 자율주행 이슈가 또 부각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전략도 나눠 가보죠. 일단 시장 코멘트부터. CPI 발표 앞둔 경계감이 시장에 조금 있는데요. 어떤 전략 세우십니까? 네, 일단 뭐 시장에 대해서는 힌트가 어느 정도 좀 나왔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제 사실 CPI 지표에 얼마나 더 이제 또 둔화가 되는지 혹은 아니면 조금 더 이제 계절적인 영향 따라서 조금 더 오르는지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FOMC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사실상 시장에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는 좀 포인트인데 일단 뭐 파월의 이제 입이라고 저 닉 티밀하우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연준의 정책 기조가 바뀌고 있다라고 일단은 최근에 기사가 나온 게 하나 있는데 더 얼마나 더 높게 해서 얼마나 더 오래로 오래 즉 길게 금리를 유지하는지가 조금 더 포인트로 좀 바뀔 것으로 좀 예상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9월에 금리 인상 관련된 이야기는 동결 쪽으로 조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채권 쪽에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금리를 계속적으로 이제 올리는 그런 액션들을 취하기에는 채권 쪽에서 워낙 리스크가 많이 발견이 되고 있고 그 리스크는 사실상 채권 리스크가 가장 큰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금리 동결 기조로 조금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결은 오히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13일이 어떻게 되었던 이제 단기적으로 악재가 혹은 이제 여러 가지 우려가 소멸할 수 있을 만한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거고 그러면은 다시 우리는 FOMC 이전까지는 또 시간을 확보한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뭐 한 달, 두 달 뒤의 상황을 뭐 예측하기보다는 한 일주일, 2주일 정도의 틈을 닫고 그 안에 트레이딩을 최대한 열심히 하던지 아니면은 주도주 내에서 뭐 자금들을 계속적으로 순환을 하면서 순환매를 잘 타게 된다라고 하면 시장 자체의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이제 뭐 에코프로 100만 원 선과 그다음에 삼성전자 7만 원 선을 계속적으로 지켜보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일단은 에코프로의 100만 원이 결국에는 깨졌습니다. 근데 깨졌는데 오늘 테슬라의 상승을 지켜보시게 되면 사실상 2차 전지 쪽의 호조보다는 오히려 반도체 쪽의 호조를 조금 더 야기를 할 수가 있다고 좀 생각이 되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쪽에 새로운 도조 컴퓨터라는 새로운 재료가 투입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국내 시장에 있었다라고 하면 오히려 악재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그런 이제 AI 칩의 수요를 엔비디아가 더 가져갈 수 도조 컴퓨터의 이런 여러 가지 칩도 엔비디아가 생산을 해놓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테슬라가 TSMC에게 이제 좀 위탁을 줘서 생산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들의 물량이 뺏긴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나 여러 가지 국내 칩 소켓 업체 같은 경우에는 거기 들어가는 소켓들도 이제 국내 쪽에서 이제 수출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또 하나의 모멘텀으로 지켜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주들의 흐름을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좋을 거. 사실 국내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다라는 그런 포인트로 지켜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좋을 거고 2차 전지 마찬가지로 혹여나 테슬라가 올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기술적 반등 부분들 충분히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오히려 좀 좋다라고 좀 코멘트 드리면서 어제 또 장막판에 또 로봇들이 밀렸기 때문에 그 로봇에 밀렸던 돈들이 다시 대장주 쪽으로 들어갈지 혹은 이제 오늘 또 자율주행이나 여러 가지 이제 기타 다른 테마로 돌아갈지 잘 지켜보시면서 오늘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게 시장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정도 단기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장중 이제 수급 이동을 지금은 굉장히 잘 봐야 되는 때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로봇주 수급이 상승폭 반납하면서 빠져나왔고 그게 어디로 가게 될지 오늘의 이제 방향 설정에 굉장히 중요한 흐름일 것 같아요. 개장 이후에 좀 잘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관심을 받게 된다면 뭐 자율주행 쪽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말씀 주셨고 또한 반도체 쪽은 어찌 보면 엔비디아 관련해서는 악재성 이슈가 될 수도 있는 도조 컴퓨터 내용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HBM 모멘텀이 괜찮기 때문에 또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잡아주셨어요. 종목으로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자율주행이나 반도체나 좀 보고 계시는 종목 있을까요? 일단 뭐 자율주행 말씀드리면 모트렉스가 지금 일단은 더 대장 역할을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 이게 자율주행 테마로 엮여서 이제 올라갈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자금의 흐름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거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뭐 HBM 쪽도 뭐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어제 뭐 장 막판에 나왔던 이런
아니면 뭐 소부장 관련된 뭐 지원 관련돼서 뭐 심택이나 이제 뭐 해성 DS 그다음에 프로텍 같은 종목들이 장기 시간의 거래에서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들의 흐름 자체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도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프로텍이나 해성 DS, 오늘 심택 같은 기판 쪽 업체들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판 쪽도 일단은 관심권역에 둬보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텔레칩스도 어제 좋은 시세가 났단 말이죠. 근데 뭐 자율주행과 ARM 모멘텀을 같이 안고 있는데 이 종목은 어떤 의견이세요? 네, 꽤나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이제 뭐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사실 테마성 이슈로도 많이 올랐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관련해서 뭐 차량용 반도체가 나왔었을 때 맨날 올랐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일단 테마성 이슈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뭐 많이 오르긴 해서 여기서 한 10% 정도의 추가 상승률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그런 구간이지만 네. 다만 이제 매번 재료가 추가적으로 들어가기는 좀 부족했다. 아마 오늘에서 내일 정도면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거고 반도체를 계속적으로 그 안에 섹터 안에 섹터 뭐 기판 갔다가 장비 갔다가 뭐 소재 갔다가 이런 식으로 순환매도 또 마찬가지로 빠르게 돌 것으로 예상이 네. 되기 때문에 이제 또 준비를 하고 있는 섹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아까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뭐 프로텍이나 뭐 심텍 혹은 해성 DS 이런 종목들의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빠르게 자금이 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른 것에 대한 경계감도 취해보자라고 정리가 되겠네요. 뭐 현대오토에버는 텔레칩스 좋지만 상승력이 좀 더 있겠지만 리스크 관리 대비도 필요하다라고 판단해 주신 겁니다. 자, 제약바이오 쪽으로 가겠습니다. 학회 일정들도 있고 또 시장에서 뭐 수급적으로 좀 빈집이었기 때문에 관심권역에 확 들어온 게 제약바이오인데 어제 눈에 띄었던 건 알테오젠, 뭐 레고캠 바이오, 그러니까 비만 당뇨 쪽만 간 게 아니라 그런 좀 전통 바이오가 같이 간 것이 의미가 있지 않았나 이런 의견이 많더라고요. 네, 뭐 바이오가 사실 이제 2차 전지나 반도체가 사실 최근에 한 일주일 정도 되게 이제 뭐 금리 인상 관련된 이슈 혹은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쉬어갔을 때 항상 어려웠을 때 바이오가 좀 수급이 많이 받던 것 같고요. 사실 전통으로 이제 9월에서 10월 사이 학회에 있었을 때가 바이오가 생각보다 강했던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이게 전통적으로 9월, 10월에는 여러분들 이제 바이오가 셌다라는 거 이제 메모를 해두시면은 내년에 또 한 번 정도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 가지 개별적인 모멘텀도 같이 가져가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제 비만 당뇨 치료되죠. 이제 이제 그 관련된 약품들도 저도 이제 한번 유통 업체가 이제 국내 뭐 없나 이제 확인해봤는데 위고비 같은 경우는 이제 직판이어가지고 전혀 이제 국내 관련주가 좀 일단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물량도 오늘 꽉 찼기 때문에 이제 사실 내년에 이제 유통이 얼마만큼 되는지에 따라 추가적으로 이제 꽤나 큰 수급의 이동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은 여전히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인벤티지랩이라든지 펩트론 같은 종목도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 상승의 이유가 또 워낙 이제 분명하기 때문에 단발적인 이슈로는 마무리가 안 되고 조금 더 상승 여력 충분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아까 봤던 것처럼 의료 AI도 굉장히 이제 루닛이나 뷰노 같은 거 이제 언제까지 오르냐 이제 그럴 정도로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의료 AI도 마찬가지로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새로 신사업을 그쪽으로 하는 기업들이 이제 생각보다 강한 시세를 분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휴가라서 없었는데 이제 혜은 앵커와 수정 앵커가 이제 딱 이 학회 일정 모멘텀으로 이제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브리핑을 해줬습니다. 그때 당시에 진만쌤이 레고캠바이오와 한올바이오파마 얘기를 주셨고 짧은 시간 안에 한올바이오파마는 뭐 20% 수익입니다. 이들 종목 AS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ADC 관련된 이야기 나오면서 이제 관련주 한번 주목해보자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전통의 강자들입니다. 이제 비만 당뇨 쪽은 아니고요. 이제 기술 수출이라든지 아니면은 임상 관련된 이슈들 때문에 한번 ADC 관련주들 지켜보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어제 되게 유의미하게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10에서 20% 정도의 수익률 조금 더 이제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매물대가 돌파되었기 때문에 당분간 바이오 이제 예를 들어 13일 이전까지는 바이오가 또 강세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 하루 이틀 정도의 추가적인 시세를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고 수익은 일단 축하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이제 종목들을 또 이제
코멘트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 유한양행도 마찬가지로 지금 조금 더 상승 탄력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관심이 그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학회 발표 이전까지는 그런 모멘텀이 계속 지속될 겁니다. 항상 바이오는 여러분들 패를 까기 직전이 가장 반짝일 때입니다. 그래서 학회 발표 바로 전날 혹은 이제 전전날 해서 시세가 나왔을 때는 너무 큰 욕심을 부리셔서는 안 될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항상 K바이오의 단점은 임상 발표 이전까지는 시세가 좋다가 발표 날 이후에 바로 이제 발표와 동시에 급락하는 모습들을 매번 보였고요. 이게 전통인데 이런 전통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나왔다 하더라도 재료 소멸의 관점으로 매물이 계속적으로 출회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번 강조드리지만 학회 발표 이전 혹은 학교 발표 당일 날에는 꼭 정리를 하시는 그런 액션을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종목으로 가게 된다면 유한양행 방금 코멘트 드렸고 저는 이제 역발상 전략으로 이제 진단키트 기업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뭐 이제 많은 기업들이 좀 관심을 받고 있지만 뭐 시젠이나 SD 바이오센스, 슈마시스 예전의 강자들이죠.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코로나 때 벌었던 돈이 어마어마하고 이제 이 부분들이 M&A나 신사업 분야로 진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의 효과를 좀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이제 주가도 그리 비싸지 않은 그런 가격대에서 이제 주주 환원책도 계속 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관련주 이렇게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상치 못한 진단 키트를 또 저희가 받았습니다. 기록해 놓고 추이 지켜볼게요. 자, 우주항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한 기대감이 모락모락 하다 보니까 관심도 좀 나오고 있는데 위성 쪽에 대한 시각 궁금합니다. 우주항공에 대한 시각. 네, 딱 보기에 되게 시장 규모도 되게 커 보이고요. 뭔가 이제 투자를 하기에 우주라는 그런 모멘텀이 정말로 뭔가 있어 보이는데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예산안이 많이 늘었고 이런 부분들이 장기 투자하기 굉장히 적합하다라는 그런 포인트로 여러분들이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국내에서는 관련주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수급을 많이 받을 수도 있다라고 좀 코멘트 드리려고 하고요. 다만 이 단점은 이게 한번 이게 이슈몰이 했다가 다음 이제 재료가 나오기 한 3개월 정도의 텀이 매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시세 나오고서 정리가 되면 또 3개월 한 쉬어갔다가 또 3개월 있다가 나오는 그런 이제 재료의 지속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모멘텀으로만 지켜볼 수밖에 없고요. 정말로 이제 내가 내년까지 본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한번 시세 나왔다가 쉬어갔을 때 그때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도 일단 몇몇 종목은 굉장히 잘 보인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뭐 다들 뭐 이제 종목으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방금 아까 설명드렸던 이제 한국항공우주나 이런 종목들은 일단은 실적 모멘텀이 워낙 강하게 나왔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뒤로 미루고 저는 일단 뭐 세트리가이랑 AP 위성이 조금 이제 단기적인 트레이딩하기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고요. 마찬가지로 우주 관련된 모멘텀은 뭐 당장 내일 혹은 이제 오늘이라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보령이 이제 최근에 이제 엑시엄 스페이스랑 조인트 벤처 설립으로 인해서 생각보다 이제 주가 탄력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테마성 이슈로 짧게 끊어가실 분들께서 이제 보령 한번 이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령까지 좀 짧게 대응할 수 있는 종목까지 언급해 주셨습니다. 지켜보죠. 자, 진만스픽은 미중 갈등 심화, 진만쌤이 미중 갈등 심화 시 히토류라는 단기 대응 항상 약간 공식을 설립해 준 느낌인데. 네, 사실 이게 지금 G20 정상회담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중국 2인자 갔다가 이제 꾸사리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더 이제 모멘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지수를 해지할 수 있을 만한 요소로 조금 이제 뭐 비중에 뭐 많이 들어가진 않겠지만 비중의 일부는 뭐 이제 충분히 이제 있어 볼 만한 위치고 자리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휘토류죠. 유니온 머터리얼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페라이트도 한 번 정도 한번 시세가 나올 때가 됐기 때문에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심주로는 이제 노바텍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나 모를 유혈 사태에 대비를 하자 이렇게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취지에서 얘기하시는지 전달이 됐으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진만쌤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들여다봤습니다. 고맙습니다.